자, 오늘 다뤄볼 주제는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하죠? 바로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난다면입니다. 사실 이건 그냥 상상 속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요즘 투자자들이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한 리스크거든요. 확률은 낮지만 터지면 끝장이다 하는 그런 리스크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리스크 안에 엄청난 투자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그걸 파헤쳐볼 겁니다. 네, 맞아요. 시장에서는 이걸 보통 Low Probability High Impact Risk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일어날 확률은 낮아 보이는데 만에 하나 진짜 터지면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뜻이에요. 아마 글로벌 경제 전체가 그야말로 마비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말이죠. 이 리스크가 정말 현실이 된다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질문. 여기서부터 오늘 저희의 분석이 시작됩니다. 그냥 위험하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한번 그려보자는 거죠. 오늘 분석의 핵심,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위기가 터지면요.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에 거대한 구멍이 뻥 뚫리게 됩니다. 그럼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을 것 같던 그 빈자리를 과연 누가 채울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빈자리를 채우는 쪽이 진짜 승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의 투자기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총 6가지 핵심 분야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겁니다. 방위산업, 반도체, 해운, 그리고 함정 MRO, FCBGA, 마지막으로 위성통신까지요. 이 6분야가 어떻게 이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게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따라와 보시죠. 자, 첫 번째입니다.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수혜 분야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방위산업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바로 K방산이 있습니다. K방산의 시간이 온다는 거죠. 아니 왜 하필 K방산이냐고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대만 해협에서 긴장이 고조되면 이건 그냥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동북아 전체가 그야말로 군비 경쟁에 불이 붙게 됩니다. 그럼 당장 미국 우방국들은 무기가 필요하겠죠? 그때 바로 K방산이 떠오르는 겁니다. 왜냐? 이미 가성비 좋고 납기도 빠르다는 게 증명됐잖아요. 게다가 폴란드나 유럽, 중동 수출을 통해서 실제 성능까지 완벽하게 입증했으니까요. 이거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을까요? 자, 그럼 관련 기업들을 좀 볼까요? 대장주는 단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K9 자주포랑 천무 다연장 로켓은 거의 글로벌 시장을 꽉 잡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기업이 바로 LIG 넥스원이에요. 여긴 미사일 같은 유도무기 전문이거든요. 긴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아야 하잖아요. 그럼 천궁-I 같은 요격 미사일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숫자 한번 보세요. 무려 30조 원입니다. 이게 뭐냐면 2026년에 예상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수주 잔고예요. 이미 지금도 K방산의 성장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이 숫자 하나로 그냥 다 설명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분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술 섹터, 바로 글로벌 경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는 딱 하나예요. 대체 불가능한 대안. 90%.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전 세계 최첨단 반도체 생산에서 대만의 TSMC가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입니다. 와, 거의 모든 게 그냥 대만 한 곳에 몰려있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엄청난 위기인 동시에 누군가에겐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만약 대만 TSMC 공장이 멈춘다? 그럼 전 세계 반도체 가격은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솟을 겁니다. 그럼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어떻게 할까요? 유일한 대안, 딱 한 곳밖에 없어요. 바로 한국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이른바 멀티팹 전략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는 바로 물류, 해운업입니다. 여기서는 아주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바로 항로봉쇄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위기가 터지면 오히려 엄청난 돈을 버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좁은 해협, 대만 해협, 전 세계 컨테이너선 물동량의 거의 절반이 바로 여기를 지나갑니다. 만약 이 중요한 물길이 딱 막혀버린다? 와,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죠? 이 봉쇄 효과는 딱 3단계로 진행됩니다. 자, 첫째, 전쟁이 나서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항로가 막혀버려요. 둘째, 그럼 배들은 어쩔 수 없이 훨씬 더 멀고 비싼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 셋째,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해상 운임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오르는 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 홍해 사태 때 봤잖아요. 해운사들 이익이 막 몇 배씩 뛰는 거요. 바로 그런 상황이 재현되는 거죠.
자, 네 번째 분야는 아마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바로 함정 MRO 사업입니다. MRO가 뭐냐면 유지, 보수, 정비를 뜻하는 말이에요. 핵심은 이겁니다. 전쟁 중에 군함이 파손됐는데 그걸 수리하러 미국 본토까지 끌고 갈 시간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당연한 얘기잖아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수리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한국이라는 겁니다. 사실상 미 해군의 최전방 수리기지가 되는 셈이죠. 이 분야의 핵심 플레이어는 국내 최초로 미 해군 MRO 사업을 따낸 하나오션이고요. 또 최근에 미 해군과 함정 정비 협약 MSLA를 맺은 HJ 중공업도 다크호스로 주목해볼 만합니다. 자, 벌써 5번째네요. 이번에는 반도체 공급망, 그 속으로 한 단계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쩌면 이건요, TSMC의 반도체 칩이 멈추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바로 반도체 산업의 진짜 아킬레스건이라고 불리는 분야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FCBGA라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고성능 반도체 기판이라고 하는데요. 반도체 칩이랑 메인보드로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품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이게 반도체 칩보다도 더 대만 의존도가 높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지금 대만 회사들이 전 세계 시장의 40% 이상을 꽉 잡고 있거든요. 만약 이 기판 공급이 끊긴다? 그럼 AI 서버고 최신 PC고 아예 조립 자체가 안 됩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이건 반도체 칩처럼 재고를 쌓아두는 게 아니라 100% 주문 제작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재를 찾는 게 훨씬 더 시급하고 절실해지는 거죠. 바로 그 순간 대만 기업들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인 한국 기업들한테 모든 주문이 몰려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6번째 분야입니다. 전쟁이 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통신시설이 파괴됐을 때 유일하게 살아남는 최후의 인프라, 바로 위성통신입니다. 요즘 전쟁은요, 미사일부터 쏘는 게 아니라 통신망부터 파괴하는 걸로 시작됩니다. 지금 대만 해협 바닷속에는 수많은 해저 광 케이블이 깔려 있거든요. 만약 이게 끊어진다? 그럼 동북아 전체 인터넷이 그냥 마비되는 겁니다. 이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미 똑똑히 증명됐잖아요. 지상 통신망이 다 박살났을 때 유일하게 통신을 가능하게 해줬던 게 뭐였죠? 바로 스타링크 같은 저궤도 위성이었습니다. 이제 위성통신은 그냥 편리한 기술이 아니에요. 국가의 생존 인프라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6가지 기회 어떻게 투자 전략으로 엮을 수 있을까요? 크게 2가지 성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방위산업. 이건 전쟁이 나든 안 나든 이 지역의 군비 경쟁만으로도 꾸준히 성장하는 구조적 성장주라고 볼 수 있죠. 반면에 반도체나 해운처럼 실제 위기 징후가 나타날 때 폭발적으로 반응하면서 포트폴리오 전체를 지켜주는 강력한 해치 자산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분석의 최종 결론은 이겁니다. 이건 단순히 총이나 칼 같은 무기에 투자하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 바로 절대 대체할 수 없는 글로벌 공급망의 가장 약한 고리, 그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공략하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가올 미래의 전쟁에서 한 국가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총? 미사일? 오늘 저희의 분석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